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참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중동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8일에 2월 28일 이란에 대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간의 상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28일 선제 공격을 해서 첫날에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지금까지 계속 한 1,000곳 이상을 갖다가 공습과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 이란 내 사망자가 한 550명 이상이 되고 뭐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이란 해군 함정도 거의 붕괴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란은 첫날부터 반격을 가해서 바로 반격했죠.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전화가 중동 약 12개국으로 지금 번진 상황이고 미군 사망자는 6명으로 늘고 이스라엘에서 9명 그리고 네. 중동 각국에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참전을 해서 네. 전쟁이 우려됐던 광역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면은 이란이 입은 피해가 절대적으로 큽니다. 네. 뭐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가 당했으니까요.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도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대합니다. 일단 미군 기지가 중동 12곳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은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사실상 뭐 피해가 어쨌든 간에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바레인의 미 해군 우함대 기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 기지에 있던 미군 병사 6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 있던 병사가 사망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한 소도시 베트쉐메시라는 소도시에서 9명이 숨졌습니다. 네. 2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직접 충돌 사상 가장 큰 피해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연일 이란 미사일을 막는 방공망이 가동되면서 불꽃놀이 중 불꽃이 터지고 도심에 폭발이 일어나고 도로 한가운데가 패이고 이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도부까지 제거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준 거고 이란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만 네. 꼭 그것만으로는 이란 체제나 정권을 붕괴시키기 힘들다는 것도 증명되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이 단기전이나 장기전 모든 가능성을 현재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할수록 서로가 피해를 입는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반면 상대가 제압이 잘 안 되고 출구 명분이 없으니까 네. 의도지 않는 장기전으로 빠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하면 이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빠지는 걸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전쟁 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장기전 수령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댄켄 합참의장이 트럼프에 대한 내부 브리핑에서 대이란 공격에서 대규모 그리고 장기 작전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경 미사일 등 방공망, 정밀 유도 무기, 공격용 정밀 유도 무기의 재고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소진되면 이란이 반격 우리가 막기가 힘들다. 그러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이 전쟁 첫날부터 지도부가 제거됐다는 첫날부터 만만치 않은 반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이 일제히 이거 미군이 이렇게 기지 내에 있는 미군이 사망할 정도가 되면 미국의 방공 능력과 유격탄 재고, 요격 미사일 재고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를 일제히 했습니다. 근데 미국 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까지 같이 이제 공격을 한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을 치르기에 재고가 역부족인 상황인가요 지금? 전쟁 전부터 중동에 구축된 미 군사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력으로도 고강도 전투를 벌인다면은 나흘
저강도 전투, 강도가 약한 전투를 벌인다면 2주 정도밖에 충분히 지속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평가를 두고서 엇갈리는데 네. 일단 미국 쪽이 이란을 안심시키려고 위장 전술을 뿌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재고 무기가 충분치 않다는 건 그건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으로 방공 및 정밀 무기, 포탄 등 유효한 재고가 부족한 상태고 이건 공개 사실입니다. 네. 중동에서는 특히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과의 반복된 충돌로 인해서 그 방어망이 이스라엘 방어망이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보도가 계속 잇따랐습니다. 특히 한국에도 배치되어 있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미사일이란 사드, 네. 그러니까 패트리엇, 그 해상 배치 SM-3 요격 미사일 이 미사일들이 소진이 가장 우려된다 이제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에 더해서 미 해군이 주로 쓰는 배에서 지상으로 공격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리고 미 공군이 운용하는 각종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등이 이런 공격용 무기조차도 충분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작년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하는 러프라이드 작전을 거치면서 대량 사용해서 재고가 많이 좀 바닥난 상태다. 이런 네.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전력을 선제적으로 대폭 파괴해서 먼저 이런 방어용 요격치나 공격용 정밀 무기가 소진되기 전에 네.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보복을 못하게. 보복을 못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불시에 이렇게 선제공격, 협상 도중에 선제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명한 이유도 이렇게 이란의 미사일 드론 역량을 선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이 이런 공격 지도부가 죽는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반격을 했고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리고 미국 기지가 공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미국 안보센터의 베카와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후티뿐만 아니라 작년에 나이지리아 성탄절 공습 등으로 해서 전 세계의 작전을 벌이다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비상 정상적으로 높은 속도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원래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바닥이 날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에로3 화살이라고 하죠. 에로3 요격 미사일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이제 미국 당국자가 미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될지 참 이제 두고 봐야겠죠. 네. 근데 뭐 이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격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게 전쟁이 교착 상태 혹은 장기화의 그렇습니다. 우려가 좀 나올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네요. 지금 네. 미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보면은 현재 상황은 군사 지속 능력, 탄약 소모 관점 이런 걸로 측정해 보면 이미 한계가 어디인지는 뻔히 보이는 단계를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 이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 전역에 요격 미사일 그리고 공격력 정밀 유도 무기를 대량 배치했는데 만약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인도 태평양 유럽에 이미 배치돼 있던 다른 전역에 지역에 비축분까지 쓸어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상황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는 유명한 그 연구소에서는 사드나 SM-3 같은 고급 요격 미사일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산과 계획을 미리 짜갖고서 만들어 그렇죠. 나오는 이른바 긴 파이프라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생산품이다. 그런데 이런 걸 갖고서 단기간에 고강도로 한꺼번에 써버리면 몇 년치 방어 능력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만 그리고 한반도 방어 이런 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이런 무기들을 갖다가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동에서 이렇게 막 수십 발 수백 발을 갖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막 써버리게 되면은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더 중요한 상대, 미국이 더 중요한 상대, 중국 억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관료했던 캐서리 톰슨이라는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이 현재 그 동시적으로 대규모 분쟁을 대처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런데 이란과의 장기전에 이 높은 순위를 갖다 놓는다면 중국과의 대결
대결이나 억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중국 억제 지장이 생긴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근데 현재 이제 그런 우려와 경고는 있지만 이제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당장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소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용량이 또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군 대변인을 했던 선임연구원 요나탄 쿠니쿠스라는 사람은 현재까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숫자가 자기가 보기에는 큰 인상적인 것은 아니다. 뭐 저 정도 예상했던 거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결국은 숫자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격망을 얼마나 갖고 있고 또 이란은 얼마나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느냐,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되는데 네. 현재 하여튼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인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더 많이 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알 수 없죠. 문제는 네. 현재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아서 미사일과 드론 용량이 대폭 축소돼서 사실은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거는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한 일주일 정도 가봐야지만 그 다음에 이 서로의 역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를 드러나지 않겠냐. 그래서 전쟁이 한 일주일 정도 가야지 고비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얘기가 네, 나온 네. 거고요. 가장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부터 상당히 이제 좋게 얘기하면 화전양면의 입장, 네. 나쁘게 나쁘게 얘기하면 오락가락인데 전쟁 첫날에는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걸게해라, 그렇죠, 접수해라 시위를 하라고. 이렇게 예. 얘기했다가 어젯밤에 어저께 5개 국내 연속적인 인터뷰에서는 네. 뭐 전쟁이 한 4주 정도 갈 수 있다. 근데 뭐 이란이 대화를 제의했다. 이런 얘기부터 했다가 또 어젯밤에 인터뷰에서는 또 갑자기 모든 걸 다 하겠다. 시간이 걸리고 모든 걸 다 하겠다. 난 지상군 팀에 울렁증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입장이 전쟁의 시기에서는 이틀 3일이면 끝나겠다부터 한 4주 5주까지 아니면 모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되겠다. 모든 가능성을 다 얘기하는 다 거죠.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네. 정권 교체부터 뭐 무기만 그렇죠. 제거하고 말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이게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다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가 거예요.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좋게 얘기하면 화전양면이고 네. 나쁘게 이상하게 보면 저렇게 오락가락하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상당히 트럼프와 백악관 쪽 그리고 국방부 쪽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계속 세게 하고 만약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자기들이 이란에 대한 반격은 제어할 수 있다면 저렇게까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미국 내 여론이 가장 크겠죠. 현재 그 여론을 보면은 네. 한 4명 중 1명이 찬성하고 한 10명 중 6명은 반대를 하는 여론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지속된다면은 네. 이거 쉽지 않겠죠. 여론이 급전직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네. 트럼프는 일단 그런 이제 화전양면 혹은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는 거는 네. 일단 이랑 출구를 모색하려고 계속 하는데 그렇죠. 이게 좀 자꾸 출구가 생각만큼 잘 안 열리는 것 같으니까는 네.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란이 조금 굴복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란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제일 먼저 이제 염두에 두는 게 그거 같습니다.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유혈 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장을 한 것이다. 이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반정부 유혈실 틈타 자기네들의 체제 교체, 체제 붕괴를 노린다.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고 지도자까지 이르는 마당에 이란으로서는 당장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네. 내부 단색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즉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은 그들에 대한 보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를 계기로 내부 단속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공격을 받고 최고 지도자가 암살되고 나자 네. 정권 지증에서의 그 결집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반미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메니 최고 지도자 하메니 사망 뒤에 이란의 군사 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알리 라리잔이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어저께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오만을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었는데 네. 그 기사를 트윗하면서 이런 대회를 한 적 없다. 그건 트럼프의 자가 발전이다. 그리고 예.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트럼프의 망상적 환상이 이 지역을 갖다 카오스죠.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예.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이거 이란은 당분간 최소한 2, 3일 내에 뭐 이렇게 그런 입장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당분간 이 전쟁이 좀 지속된다고 봐야 할까요? 앞서 말한 대로 이번 주가 한 주말이나 이번 한 네.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좀 고비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고비에서 협상으로 갈지 혹은 교착으로 갈지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이 얼마큼 절박하냐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추가적인 미군의 전사나 피해가 늘어난다든지 이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커진다든지 이란의 반격 수준이 계속 강도 있게 나간다든지 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력 이것이 계속 약화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전에 대한 우려를 그리고 이란은 내부 단속의 필요성을 제일 큰 첫 번째 잣대로 놓고서 향후 행동의 기준점으로 삼을 것으로 봅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전쟁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서 한 달 정도만 지속된다면은 미국이나 여론이 전 세계가 뭐 네. 상당히 참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나 우려됩니다. 네. 그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압하느냐 아니면 이란이 버텨내느냐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는데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10 Year After의 I'd Love to Change the World 전해드리고요.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